SPC 삼립 2023년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0%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10.8% 증가했습니다. 분석 결과 라면 업계만 판매 가격을 내릴 게 아니라 제빵 업계도 가격 인하를 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게 되네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출은 8,310억 원대로서 10%가 증가했고 재고자산이 7.2% 정도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이 10.7% 증가해서 358억 원 영업이익이 난 것으로 결산이 됐습니다. 수르프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스루풋으로 그 분석한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2%가 증가했어요. 그 매출 증가보다 2%더 증가했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일단 이렇게 추론이 되겠습니다. 스루풋 금액은 증가했지만 스루풋율은 1.2% 하락했습니다. 자꾸 뭐에 목이 마진율이 떨어졌던 얘기죠. 운영비용이 5.9% 증가해서 그 결과는 TOE 생산성 1.14로서 0.01% 0.01포인트 그러니까 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356억 원대로서 그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3억 원대가 적게 나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제거 자산이 조금 증가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이렇게 별로 없을 때는 재고 회전율이 높을 경우에는 또 차이액이 감소하는 그런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WCAI 그 상품의 비중도 상당히 많죠. 제품도 있고 제공품은 좀 뭐 항상 이 먹는 그 제빵류니까 제공품이 뭐 많게 걸려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19억 원이 증가했어요. 그러나 전체 재고 자산은 그 339억 원이 감소했는데 원재료가 크게 증가했어요. 332억 원이나. 그러면은 이게 왜 원재료가 이렇게 감소했는지 많이 사놨기 때문에 또 추가로 안 하는 건지 미착품도 줄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고 관리 흐름으로 언젠가는 공시가 되는 날을 항상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재고라는 것은 그 야누스와 같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 그 이 SPC 3립 경우에는 필히 보충 시스템을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좀 요구하고 싶네요. 왜 그런 거는 이제 그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로 재고자산의 변동은 이제 그 저도 안 잊어버리려고 아예 여기다 표현했어요. 기초에서 기마를 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제시한 것은 제품과 제공뿐만이다. 이게 마이너스 476이면은 기초에서 기마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재고가 증가했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원재료 사용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품 매출원가 및 기타 매출원가가 있는데 이 상품 비중이 꽤 많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이 상품 매출원가가 별도로 나온다는 얘기는 A 재고자산의 변동에 상품은 포함이 안 된다. 근데 저는 그 전체적으로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상 제품을 WCAI로 포함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갭은 있습니다. 운영 비용이 5.9% 증가했어요. 그리고 그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2%가 증가했고 그 운영 비용에서 그 판매 관리비를 빼면은 그게 이제 가공비가 되겠는데 이게 16%인데 소수점 한 자리로는 0.2%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재료비가 0.2% 상승했는데 요거 작은 수치이긴 하지만은 이것으로 봐서라도 원자재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도 2차 추론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를 진행해 보면은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있고 이것은 PQ 생산 재료비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차이하고도 같습니다. 따라서 그 회사는 상품을 제외했기 때문에 상품의 증가액을 빼면은 일치를 합니다. 그런데 현금 흐름표 쪽을 좀 보면은 현금이 281억 원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재고가 281억 원이 감소했어야 되는데 388억 원이 감소한 거로 돼서 재고 50 한 8억 원이 어디론가 그 날라갔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게 뭐냐고 물어보면은 쭉 추적을 해보면은 한 58억 원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만이 아니고 폐기 손실액이 가장 큽니다. 그것을 그 원 단위로 보면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거는 한 7억 원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한 1억 2천만 원대, 그리고 반품 폐기 손실이 무려 이 정도면은 50억 정도 되죠. 전년도에는 32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한 금액이 57억 9천 200만 원대죠. 57억 9,300만 원 반올림해서 전년도는 그 39억 8,700만 원. 매년 이런 식으로 폐기 손실로 해서 말하자면은 그 이익이 이만큼 주는 거죠. 만약에 이런 폐기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러면은 표지에서 얘기한 대로 이런 것만 잘 관리해도 판매 가격을 좀 내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좀 주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반품 폐기 손실액을 줄이려면 재고 보충 시스템을 확실히 좀 적용해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SPC 삼립이면 우리 어렸을 때 삼립 크림빵이라고 해서 그거 용돈 얻으면은 그거 사 먹으려고 아주 그냥 바등바등 그 악을 쓰고 그랬어요. 용돈도 제대로 못 받았지만은 그렇게 이제 오래된 그 삼립 크림빵인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잘 안 먹겠죠. 그러니까 유통기간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요즘 더 고급 제빵, 베이커리 이런 쪽으로 좀 하고 있죠. 파리 크라상이 그 대주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비싼 빵을 먹지 크림빵 같은 거는 잘 안 먹지 않겠냐. 그래서 가격을 좀 내려봐라. 이런 얘기도 좀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약간 사이드로 좀 빠져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운영 비용으로서 인건비가 766억 원대가 집행이 됐는데 5.2% 금액상 증가했고 직원 수는 무려 207명이나 크게 증가를 했네요. 어, 한 10%는 안 되래도 한 7, 8% 정도 인원이 증가했는데 연봉이 내려갈 거로 예상이 됩니다. 직원들이 사기가 좀 떨어질 것 같죠? 이 정도면은 인당 평균 매출액도 뭐 크게 올라가는 건 없습니다. 지급 수수료가 1.1% 정도 증가했고요. 그래서 경영평가 지표를 모아보면은 WCI 재고자산 회전율은 22.5회전으로 떨어졌어요. 6개월에 22회전하면 이것도 상당히 높은 겁니다. 1년이면 한 50회전 정도 하지 않겠냐. 이렇게 45회전. 스루픈율도 한 1.2% 떨어졌어요. 이렇게 동일 방향으로 떨어지면은 분석 경험상 투명회계 가정을 합니다. 투명회계 가정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원재료 매입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약간 내렸어요. 그리고 투하자본 이익률 6.3%로서 0.6%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 경험에 의한 4분면 매트릭스를 해보면은 투명하게 가정할 때 회전율 하락했고 그 다음에 스루픈율 하락했죠.
그러면 입증하려면 매입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상대적 하락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시된 내용을 찾아보면은 원재료는 그 이 품목별로 가중 평균이 가능하도록 어느 정도는 돼 있어서 요거를 다 적용해서 계산하면은 이걸 그냥 단순 평균하면은 원재료 가격이 내려간 거로 되니까 아니 그 추로는 올라갔는데 그래서 가중 평균을 해보면 2.7% 상승을 했어요. 이게 정맥하고 원맥 이런 것들이 이제 밀가루류 정도니까 이 금액들이 매입 비중이 꽤 크거든요. 그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가중 평균이 원래 그 정확한 건데 모든 기업을 이렇게 가중 평균 할 만한 그 백데이터를 다 제공하진 않습니다. 이 판매 가격도 매출 비중으로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정통 크림빵이 뭐 대표적으로 돼 있죠. 20% 인상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 평균 해보면은 요거는 22년도고 16.7%를 인상을 했는데 작년도에도 인상하고 올해도 인상하고 눈에 띄네 하이면 뭐 이런 거는 올해 인상을 안 했지만 미니 찰떡을 5%또 인상을 했군요. 그래서 에버리지 10.8%를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조견표로 만들어 보면은 가중 평균 원재료 상승률이 그 제조 원가 비율로 봐가지고 2.3% 판매 가격 인상 그 압력이 있는 건데 그다음에 가공 비율은 뭐 변동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원가 상승률이 그래서 2.2%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은 요게 2.2%선 정도 그 판매 가격이 올라갔다면 이해는 되는데 10.8%나 올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 올렸다, 밀가루 가격 올랐다, 뭐 우크라이나 사태로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 하는 거는 22년도에는 맥혔는지 모르지만 2023년도에는 그렇게 안 올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승 압박률에 비해서 제품 판매 가격을 넘어 올렸다. 이렇게 그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격을 라면처럼 5%라도 좀 내려라. 뭐 10.8% 인상했는데 그 5% 정도 못 날리겠느냐? 그 이익이 좀 줄더라도 그 더 좀 가격이 내려가면은 또 판매량이 늘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어요. 원재료 가격 상승은 입증이 되나 판매 가격 상대적 하락은 입증되지 않고 오히려 상승했다. 재고의 상품 비중이 높은데 상품 매입 가격과 판매 가격은 알 수 없다. 즉 검증 불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상품 비중이 매우 높은데 이게 금융감독원 공시 기준이 원재료하고 제품만 얘기하니까 이게 이제 말꼬리를 그 걸고 넘어가는 그런 심리들이 해서 상품 비중이 꽤 높음에도 불구하고 원재료 가격치를 내놔라 그러면은 상품이 뭐 판매 금액의 뭐 25% 이상이다. 이 정도면 상품 가격도 좀 공시를 해줘야 될 거예요. 근데 또 귀찮으니까 안 한단 말이죠. 어, 뭐 그래 놓고 공시를 하는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처음 집어넣어 봤습니다. 증거는 없고 추측만 난무하는 상황이면 검증할 수 없는 영역이다. 어떤 흐름은 봤는데 상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어야 되라고 보는데 상승한 거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 모순이 있는데 모순 해결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입증 추론에 대한 그 이 추론도를 만들어 보면은 이 역방향이면은 부직회계 개연성 가정을 하는데 이 변호 입장에서는 반증을 해야죠. 그 원재료 가격이나 상품 매입 가격, 그다음에 판매 가격 추이가 순방향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반증하려고 그러면은 그런데 이거는 변호 입장이고 이 SPC에 대해서는 제가 검사 입장에 좀 있고 싶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뭐 그렇다 그러고 싶다 이 말입니다. 또 뭐 옛날에 무슨 안전사고 뭐 등등 해가지고 불매운동 뭐 이런 것도 있었는지 있었는데
역방향 데이터를 확인하면 되는 거죠. 지금 나온 거 봐서는 역방향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가격이 하락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거 역방향일 수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호할 때는 투명성, 이 법정에서 무죄를 받기 위한 또 다른 증거들을 좀 변호 입장이면 또 찾아볼 텐데, 변호 입장에서 요거는 쓰는 거예요.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봐라. 그럼 재고 회전율이 내려갔을 거다. 안 팔려가지고 생산을 많이 했다든지, 그래서 그 재고가 증가해가지고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실적 그걸 가지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면은 1조 6,500억 정도 하면은 한 608억 정도 남는 거로, 요게 이제 재고가 7% 증가한다고, 상반기 증가율만큼 증가한다고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재고가 거꾸로 7%를 더 줄인다고 한다면은 판매 매출액은 그대로라 하더라도 어, 영업이익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가 회계는 재고의 감소는 이익의 감소라는 거가 이제 맹점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스루풋은 그런 거 전혀 관계없이 계산해 보면은 한 1억 6천 4백만 원 이렇게 나오면은 한 491억 원 정도 돼 있는데, 예측보다 너무 못 보니까 어떡할 거냐. 재고 기준이 높은데, 죄송합니다. 1년이 52주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돌아갈 정도로 성공시켜 봐라. 재고 보충 시스템을 잘 해가지고, 그러면은 제품 폐기율도 좀 떨어지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매출 효과가 1조 한 9천억 원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실제 이 매출이 안 되더라도 간접적인 효과로 해서 영업이익이 1369억 원까지 달성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스루포트 회계 기준은 164만 원, 어떤 단가로 비유한다면은 원가 회계 기준은 165만 원,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거로 봐서 이 제빵업계도 가격을 조금 인하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분석 경험상 4분면 매트릭스 표로 이 요약 정리를 해보면은 어, 재고가 그 증가했을 때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조금 감소했죠. 그리고 판매가는 원가 회복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준 이 경향에 맞아 떨어집니다. 어, 주가는 6만 7천 원으로서 연초보다 4,300원 하락했고요. 장부 가격 대비 143% 선입니다. 5% 이상 주주 파리끄레 시장이 있고 허진수 씨 있고 허희수 씨, 누가 형이고 동생인지 잘 모르겠어요. 또 해봐야 되지만은, 근데 파리크라상 대표가 동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속이라면은 이제 장자가 좀 돼 있는데, 이쪽은 수완이 동생 쪽이 더 좋아서 그랬는지 이 파리크라상 이 파리 바게트가 히트하면서 삼립 SPC 주식을 사들여 가지고 최대 주주가 됐다 하는 설을 옛날부터 듣고 있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자, 이상 SPC 삼립 상반기 실적을 분석하고 예측해 봤습니다. 크림빵 상징적으로 해도 조금 판매 가격을 인하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